뜻밖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포기를 해버린 것 같다. 그 승부욕이 많던 손흥민이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라는 팬들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온라인상에 보면 어떤 커뮤니티를 가도 전부 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비판이 밈화돼가지고 떠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본 것 중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오늘 뭐 주식 시장이 엄청 변동이 컸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거기에 댓글에도 주식 하락한 건 홍명보 때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니 지금 이 축구계에 대한 국민분들의 비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기사에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욕의 상징과도 같았던 손흥민이 이번에는 분노조차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패배로 조 3위로 내려앉으며 자력으로는 32강 진출을 확정하지 못했고 다른 조들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32강의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선수단 역시 예정대로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이동하여 토너먼트 진출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목적 없는 훈련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죠. 32강 진출 못할 수도 있는데 훈련 집중이 쉬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이번 손흥민 선수의 벤치 대기였는데 이번 월드컵 무대에서는 최강의 전력을 가동해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 실패로 이어졌죠. 손흥민이 빠진 전반전은 사실상 한국의 공격이 실종되고만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에게 집중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 공격 전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후반부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죠. 반복되는 빌드업과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남아공의 촘촘한 수비를 흔들지 못했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변칙적인 움직임, 전술적 변화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으며 남아공은 조직적인 수비로 한국의 공격을 손쉽게 차단했습니다. 한국이 이 조직적인 수비와 세트 플레이로 유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10년 사이에 이런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몇몇 선수에게만 기대야 하는 한국 축구가 되고 마는 거죠. 오히려 후반 중반 결승골을 터뜨린 뒤에는 더욱 수비 라인을 내리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는데 한국은 결국 골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필드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이 장면이 많은 SNS와 온라인상에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미 포기해버린 것 같다. 아쉽게 졌다면 분해서 눈물이라도 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너무나 허탈해 보인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패배할 때마다 이렇게 오열을 했을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선수였는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별다른 반응조차 없는 참담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습니다. 선수들이 안 뛰던데? 라는 질문에 홍명보 한번 알아볼게요. 야, 이게 참 대답이 굉장히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합니다. 저 보면 저희도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선수들이 왜 제대로 뛰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감독이 그걸 알아보겠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정말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건지 많은 국민분들의 의문점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반응 대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기사에서는 한국 축구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던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20억도 아닌 37억이었다. 해외 매체가 추정하기로는 48개국 사령탑 급여 순위에 16위, 일본 감독의 2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많은 분들이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20억이라서 이거 감독 사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는데 20억도 아니고 37억이었다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말한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한간에 알려진 금액보다 높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급여 분석 기업에서 48개 팀 감독들의 연봉 순위를 공개했는데
그 매체에 산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216만 유로, 약 38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액이죠. 그야말로 역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중 최고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앞서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도 약 34억 원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분들의 공분을 샀는데 이보다도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4년도 여름 감독 선임 논란 당시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라는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고, 국회 문체부 현안질의 자리에서 축구 인생 40년 중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이후였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알기에 나는 오히려 도망가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24년도 여름에 감독 선임이 됐고 이제 26년도 여름입니다. 2년 동안 연봉 2번 받았죠. 37억 2번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74억입니다. 74억. 와, 74억이에요. 74억.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단 2년 만에 말이죠. 이 당시 때 홍명보 감독은 이임생 이사가 찾아와 면담할 때 한국 축구의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 힘들었다.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간 가졌던 책임감, 사명감이 다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면담 이후 그 사명감이 다시 나와서 내가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 근데 연봉 20억짜리 봉사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0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고, 홍명보 감독은 48개 팀 중 전체 16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연봉입니다. A조에서는 2위예요. 1위를 차지한 멕시코 감독이 43억 원입니다. 2위를 차지한 남아공 감독이 15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스페인 감독, 콜롬비아 감독이 35억인데 그것보다도 높습니다. 엄청나죠? 16위를 차지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심지어 이번 일본 축구 어떻습니까? 역대급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잖아요. 8강까지도 내다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도 14억 수준입니다. 2배 이상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홍명보 감독의 이 연봉 순위표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홍명보 감독의 연봉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감독 연봉 몰수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와, 글쎄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사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던 홍명보 감독, 최악의 졸전에도 자진 사퇴 의사 없다. 한 경기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준비하겠다. 홍명보 감독은 남아공전의 연속적인 졸전에도 감독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언론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한국은 나머지 조들의 상황에 따라 32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이죠. 에콰도르가 독일을 잡는 등 이변이 계속되며 한국의 32강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아공전 패배 이후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라던 홍명보 감독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잇따른 졸전으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끝까지 대표팀 지휘봉을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 경기를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잘 맞추겠습니다. 32강전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패배의 원인도 자신의 전술적 패배보다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다. 날씨도 더운 탓 덕분에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았다. 선수들과 다시 대화를 할 예정이다. 자신의 전술 전략이 실패였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반구도 없이 선수들에게로 탓을 돌리고 있는 이 감독이 사퇴할 생각조차 없다? 글쎄요. 홍명보 감독이 진짜 제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요, 체코전, 멕시코전과 똑같은 전술을 들고 나왔고 상대에 따른 맞춤 점술이 없다라는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32강전 전술 변화에 대해서도 홍 감독은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상대에 맞춰 포인트가 바뀔 수 있다. 갑자기 바뀌어야 한다. 일단 상대가 결정되면 전체적으로
고민할 생각이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한국은 초비상사태입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의 초비상, 일본도 홍명보호를 안 도와줬다. 32강행 먹구름이 짙어진다. F조 최종전 1대1 무승부. 스웨덴 32강 확정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일본 팀도 홍명보호를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대1로 비기게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야, 어마어마하죠. 홍명보호에게는 악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스웨덴을 2골 차로 잡아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승점을 뺏기며 악재를 맞은 거죠. 두 팀이 비기면서 스웨덴이 F조 3위가 되었고 한국보다 성적이 좋은 3위가 되면서 결국 32강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본은 사실 F조 2위를 차지했지만 32강에는 진출을 한 거죠. 하지만 브라질과 만나게 되는 최악의 대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32강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국은 일본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선수 탓과 변명으로 일관한 홍명보 감독. 이게 할 말인가? 나도 당황스럽다. 아니, 나도 당황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전을 펼친 감독이 하는 말이 30억이 훌쩍 넘는 연봉을 벌써 2번이나 받은 감독의 입에서 나도 황당하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와 심지어 축구계 동료들조차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엉망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느려 보이거나 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 부진했던 이유를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힌 겁니다. 홍명보 감독만이 모르는 걸까요? 지금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쓴 홍명보 감독. 선수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또다시 실망감을 안겼다. 자, 홍명보 감독에 이어서 설령우 선수는 고소하겠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설령우 선수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요. 경기력에 대한 의견과 평가는 스포츠의 일부다. 건설적인 비판과 의견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육두문자, 인신공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는 이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것과 관련된 게시물과 댓글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고소하겠다라는 선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좋을까요? 경기를 그렇게 해놓고 국가대표가 고소를 한다고? 아유, 경기를 그렇게 했으면서 눈치를 챙겼으면 좋겠다. 이 타이밍에 이러다니. 월드컵 진행 중인데 벌써 이러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전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겠다는 거냐?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설령우 선수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극심해지고 있는 이유라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안정환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혹했다.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싹 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안정환 씨는 25일 날 칼럼에서 월드컵에서 이렇게 답답한 경기가 또 있었을까? 이번 대회 3경기 중 최악이었다. 참혹했다. 아무것도 못했다. 전술 자체를 느끼지 못했다. 결국 팀을 만드는 건 감독이다. 어떤 성적을 내든 경기력만 따져본다면 책임은 불가피하다. 다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잘못되면 축구협회도 다 바꾸고 갈아엎어야 한다. 일본을 보면 부럽고 질투가 난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으니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후배들 역시 절실함이 없었다. 젖잘싸도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골마 터진 것처럼 느껴졌다. 손흥민의 교체 타이밍을 두고 논쟁이 오가는데 손흥민을 아꼈다고 해서 선발로 들어간 선수가 안 좋은 선수라는 뜻인가? 그런 식의 비난은 해당 선수에게 자괴감이 들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대표팀을 흔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난 누구의 편도 아니고 뼛속까지 한국 축구의 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 문제점은 여기에서 끝일까요? 사실 이 외에도 홍명보 감독과 국가대표팀에 대한 실망감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강수를 뒀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를 하면서 오현규 선수를 최전방에 세웠기 때문이죠. 오현규, 황희찬이 첫
선발을 받게 되면서 두세 포지션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훨씬 파격적인, 그러니까 원톱으로 나섰던 주장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것부터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니, 왜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지? 뭐 축구 팬분들 사이에선 손흥민 선수가 원탑을 하는 게 맞네 아니네, 또 나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윙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네 마네 말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결국 손흥민 선수를 조커 카드로 써버린 홍명보호는 남아공에게 한 점의 실점을 내주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32강 무산 위기에 놓여지게 됐는데, 심각합니다. 각조 1, 2위 24팀과 3위 중 상위 8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는데, 한국보다 승점이 높거나 골득실이 앞서는 8팀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32강 진출 탈락을 하게 됩니다. 16강도 아니고요. 32강 탈락을 한다라는 건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많은 해외파들이 있는 한국 축구의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겨도 모자랄 판에 비기기는커녕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자, 결국 홍명보호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 결국 32강에 오르지 못할 위기에 놓여지게 된 거죠.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집단 식중독 같은 것은 없었다. 오죽 졸전이었으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선수들이 32강 때는 한 마음을 뭉쳐서 경기를 준비할 거다라고 말했지만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수들의 몸이 굉장히 무거워 보였다. 혹시나 뭐 집단 식중독 같은 거 걸린 거 아니냐? 라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홍명보 감독은 그런 것은 없었다. 오늘 우리는 월드컵 3경기 중 가장 안 좋은 경기를 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감독의 책임이다. 결과적으로 제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그동안의 경기들과 비교하여 중앙에서 실수가 많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사이드에서 경기를 했다면 상대의 위협적인 카운터 어택을 제어할 수 있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원톱으로 나섰던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빼고 오연기, 오죽했으면 박지성 선수는 해설 중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분노를 했어요. 한국 축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최소 10년간은 암흑기에 빠진 것과 다를 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배성재 아나운서가 악몽을 꾸는 기분이다 라고 했더니 박지성 선수는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모두 같은 모습이었다. 팀으로서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경기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라고 묻자 박지성 선수는 이번 패배가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잘못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준비 과정이 좋지 않았고 결과 역시 좋지 않았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탈락한 건 아니지만 32강에 진출한다고 하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한국 축구를 이끌고 있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바뀔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자 박지성 선수는 아나운서에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순간에 바꾸기 어렵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짧게 잡아도 10년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서 배성재 아나운서가 말도 못 걸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박지성 선수의 표정을 보십시오. 참담하고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예전 2002년도 월드컵의 영웅들이었던 박지성, 홍명보, 김남일 각자 감독과 선수와 아나운서를 하지만 해설위원을 하지만 왜 하나같이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고 있을까요? 전현무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이영표 해설위원의 격분에 당황한 거죠. 충격적인 패배에 책상을 쾅! 3번이나 내리쳤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이영표 위원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영표 쓰면 명장병에 걸려서 손흥민을 뺐다. 김영광 남아공전 패배에 분노의 저격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자 이건 전적으로 감독 책임이다. 확실하다. 베스트 멤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것에 대한 변수도 생각했어야 한다. 수비수가 분명히 부상당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어야 한다. 근데 다 놓쳤다. 그리고 손흥민의 선발 제외에 대해 왜 갑자기 명장병에 걸려서 흥민이를 베스트로 쓰지 않고 그랬을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손흥민을 뺀 이유가 궁금하다. 왜 선발 명단에서 뺐을까? 그거는 왜 제대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 손흥민을 풀타임 쓰기 싫었던 거다. 명장병은 스포츠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조어로 감독이 자신의 전술, 철학과 판단을 지나치게 고수한 나머지 경기 상황, 선수 등의 현실적인 변수를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로 모든 축구계 사람들이 비판을 했고요. 명보야 잘하자, 김남일의 의미심장한 소신 발언, 남아공전 패배의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명보야 잘하자. 김남일 씨 역시 이천수 씨와 김영광 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했었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당시에 명보야 잘하자 라는 응원, 이천수 씨 역시 나도 한번 하겠다, 명보야 밥 한번 먹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고요. 오죽했으면 이게 축구계뿐만이 아니라 배우 한정수 씨가 최악의 지도자다, 홍명보 감독의 연봉을 몰수해야 한다, 감독 박탈은 물론이거니와 연봉조차 몰수시켜야 한다 라는 이야기도 쏟아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난다.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서 역대 심지어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1대0, 2대0 골을 넣을 때조차 화면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요, 언론사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비춰주기를 뭔가 꺼려하는 것 같다, 화면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 저렇게 골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몇 번씩이라도 좀 좋아하는 모습이 잡힐 법도 한데 뭔가 화면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굉장히 중요한 카드였던 황희찬 선수가 정말 의도치 않게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전반전에 경기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의 반칙이었죠. 자, 이런 요르단의 행동이 결국에는 교체 카드가 전화 위복이 됐지만 홍명보호에 이어진 부상 악재가 심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체 자원이었던 황희찬, 엄지성 두 사람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원정길에서 값진 승점 3점을 챙겼지만 부상 악재 때문에 다음에 있을 이라크전, 남아있는 예선전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교체 카드가 젊은 선수들의 활약상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번 경기의 숨은 공정을 따져본다면 저는 이강인 선수가 전방위로 뛰어다니며 패스와 공격적인 모습을 하는 이 장면들이 이번 한국 축구의 젊은 선수들과의 호흡을 이끌어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을 지녔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악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자, 이제 황희찬 선수도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손흥민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 한 명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예선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중점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승리만 하면 이때까지 있었던 사퇴, 사임, 대한축구협회의 비리 의혹들 다 묻혀지고 말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국민분들이 홍명보 감독을 두고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나로 귀결되는 얘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찌됐건 대한축구협회에서 불공정한 모습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승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깟 월드컵 몇 번 못 나가도 된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내부에 있는 이 문제점들, 특히 협회장의 4선임 막아야 하며 홍명보 감독의 선임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 축구협회의 횡포는 막아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뭔가 그 얘기가 언론사에서도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홍명보 감독이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홍명보 감독은 당황을 하면서도 사임 의사는 절대로 없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임하지 않았잖아요. 계속하여 대표팀 감독을 끌고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일각에서는 2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포기하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사태는요, 많은 분들이 바라볼 때 굉장한 비판의 흐름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했다면 예전 같으면 정말 감독 스스로도 마음껏 축하해도 되고 기뻐해도 되고 온 국민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낼 텐데 이 와중에도 홍명보 감독에게 기뻐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손흥민 선수 없이